나석주는 황해도 재령군 북율면 진초리에 거주하였으며 1889년에 태어났다. 처음에 나석주는 나무리벌로 배경을 삼아 생장하였으며 용맹하고 모험을 좋아하였다. 나석주는 주위의 모든 환경에 대한 불만과 독립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항상 불만을 품고 있었다. 1919년 봄에 독립만세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본 나석주는 동지 한대홍 등과 함께 안악, 사리원, 황주 사이를 오가며 여러 차례 강탈 행위를 저질렀다. 그의 아버지가 늘 그를 꾸짖었지만 나석주는 계속 방랑하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1920년 9월 22일 나석주는 중국으로 갔다. 그 일의 옳고 그름을 반드시 따질 필요는 없지만 그의 마음에는 반드시 뚜렷한 주관이 있었다. 상해에 도착한 나석주는 독립단에 입단하여 북경과 천진의 동지들과 접촉하여 관계를 맺고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독립단의 재정이 부족하여 활약할 수 없는 것을 본 나석주는 다시 의열단에 입단하여 파괴와 암살을 거행하고자 하였으나 군자금이 없어 실행하지 못하였다. 1926년 1월 나석주는 북경의 부잣집을 습격하였다. 4월에 유림 대표인 김창숙이 천진 불조르에 도착하였다. 나석주를 만난 그는 자금과 폭탄을 주면서 말하였다. 지금 파괴와 암살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어찌 은행과 동양척식 주식회사뿐이겠습니까 하마는 내가 지난번 조선으로 돌아가 살펴보니 일본인들에 의한 재앙이 더욱 심해져 우리 동포들이 모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원컨대 선생은 폭탄을 던져 그들을 구원하십시오. 나석주가 힘주어 말하였다. 그렇게 하려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마땅히 독립을 위한 봉화를 제가 먼저 들어올리겠습니다. 12월 26일 나석주는 중국인 노동자의 복장으로 변장하여 지부이통한공사 소속이라고 거짓으로 행세하며 집으로 가 상선 윤극호에 승선하였다. 중류에 이르렀을 때 나석주는 대원군이 지은 시를 읊조렸다. 다음 날 인천에 도착한 나석주는 이름을 마 아무개로 고치고 중국인이 운영하는 여관 원화잔으로 가 밥을 먹었다. 나석주는 중국어를 잘 구사하여 중국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마 아무개가 대한제국 사람 나석주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밤에 진남포로 간다고 하고 남문역에 도착하여 동춘전에서 묵었다. 당시 일본의 다이쇼가 죽고 쇼와가 천황의 자리에 올랐다. 때문에 각 관아가 모두 휴무였다. 28일 낮에 나석주는 이 기회를 틈타 시내 황금정에 있는 동양척식 주식회사 지점에 들어갔다. 거짓으로 이영호라는 사람이 근무하는지 묻자 점원이 말하였다. 이영호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틈에 나석주는 회사 내부를 세밀하게 살폈다. 그리고는 식산은행 영업과 대부실로 가 폭탄 하나를 던졌다. 폭탄이 터지지 않자 나석주는 다시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갔다. 현관에 도착해서 부업협회 회원 닥하기가 수의실에 있는 것을 보고 권총을 발사하여 어깨와 등을 맞췄다. 곧바로 2층의 토지 계량과로 올라가 기사장 아야타와 사원 오오모리에게 총을 쏴 오른쪽 가슴 위쪽을 맞췄다. 다시 폭탄을 던졌다. 동양척식회사 사원 다케치와 조선철도회사 동양척식회사 지점 사무소 수의인 마츠모토와 용산 천진당 시계방 점원 기무라 등이 아래층에 있는 것을 보고 다시 권총을 발사하였다. 다케치는 어깨와 폐에, 마츠모토는 가슴과 폐에 맞았고 기무라는 즉사하였다. 나석주는 급히 황금정 전차길로 달아났다. 당시 경기 경찰부 소속 다하타 경부보가 동양척식 주식회사 앞을 지나다가 총소리를 듣고 추격하였는데 나석주가 또 그를 쏴서 죽였다. 경부보 도시와 요코다 그리고 순사, 노구치, 아노키, 후루카와 박영화 등이 급히 추격해왔다. 이에 나석주는 달아나지 못할 것을 알고 스스로 총을 가슴에 대고 3발을 쏜 뒤 쓰러졌다. 경찰이 총에 맞은 여러 사람을 총독부의 병원으로 보내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타케치 등 3사람은 모두 죽었다. 같은 날 나석주도 땅에 쓰러져 죽었는데
경찰이 병원으로 옮겨와 주사를 놓자 나석주가 다시 살아났다. 경찰이 말하였다. 이름도 남기지 않고 죽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 내가 당신 이름을 듣고 싶다. 나석주가 말하였다. 나석주이다. 경찰이 또 말하였다. 오늘 일은 스스로 한 것인가 아니면 시킨 사람이 있는가? 나석주가 말하였다. 김창숙이 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죽었다. 붉은색 폭탄 2개와 스페인제 10여 발 권총 1자루, 탄환 66발은 모두 압수되었다. 처음에는 나석주가 저지른 일의 전모를 모두들 알지 못하였다. 1927년 5월 이화익이 체포되어 신의주로 와서 나석주와 관계된 일을 매우 자세하게 말하였다. 이에 나석주와 김창숙이 함께 계획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30일에 장남 나응섭이 서울에 도착하여 사진을 보고 나서 자기 아버지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당국에서 수습했던 시신을 인도해 주었다. 당시 나석주의 부모님이 살아있었고 또 3남 2녀를 두었다. 조선일보에 나석주의 유묵을 게재하였으나 흐릿하여 볼 수가 없었다. 나응섭은 자기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항상 다른 곳으로 도망치려고 하였으나 감시 때문에 뜻대로 하지 못하였다. 어느 날 나응섭은 이름을 백운학으로 고치고 안동현 진강산 공원에 도착하여 사진 한 장을 찍어 어머니에게 보내고 상해로 갔다. 상해의 동지들이 나석주를 추도하였다. 이화익은 일명 이승춘이며 황해도 장현군 낙도면 석장리에 거주하였다. 1920년 12월 동지 최창한, 이기춘, 김경선 등과 함께 독립단을 조직하였다. 이듬해 1921년 11월 김경선, 최창한 등과 함께 권총을 소지하고 목일면 곽수의 집으로 가 120원을 모금하였다. 3월 1일 김경선과 나당리로 가 손승훈의 집을 불태웠다. 20일 밤에 경현리 이응엽에게 가서 군자금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이응엽이 들어주지 않자 이기춘이 그 집을 불태웠다. 4월 초에 학현리 김병순에게 가서 모금하였는데 김병순이 순사에게 요청하여 그들을 체포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이화익은 도망쳐 중국 연태로 갔다. 그곳에서 나석주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 뒤에 나석주의 사상이 더욱 열성적인 것을 알고 마침내 막역한 사이가 되었다. 1924년 3월 상해로가 의열단에 가입하였다. 1926년 12월 20일 나석주가 천진에 도착하였다. 나석주가 분연히 이화익에게 말하였다. 지금 사기가 떨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마땅히 독립의 선봉이 되겠다. 이른바 경성은행과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내가 다 폭파하여 세상 사람들을 한번 놀라게 할 것이니 나와 함께 일하자. 이 말을 들은 이화익은 그렇게 하기로 허락하였다. 28일에 나석주가 서울에 도착하여 자살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화익은 서울로 가지 않았다. 1927년 5월 이화익은 북경에서 체포되어 일본 영사관에 넘겨졌다. 6월 27일 신의주로 압송되어 예심에 회부되었다. 판사는 현장 검증을 위해 이화익을 데리고 장현, 신천, 해주로 갔고 또 서울에 도착하여 나석주가 습격한 곳을 조사하였다. 1928년 3월 6일에 공판이 열렸다. 증인 20명을 부르고 재령 위반, 폭발물 단속 규정, 위반, 강도 등의 죄목으로 혼도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하였다. 6월 27일 징역 15년을 받았다. 당시 이화익은 29세였다. 한대홍은 평원군 공평면 퇴열리에 거주하였다. 1919년에 한대홍의 나이는 19세였다. 그는 만주로가 군사학과 정치학을 공부하고 관전현 통일부 의원이 되어 군자금을 모금하고자 하였다. 한편으로는 고위 관료를 암살하기로 모의하여 단원 10여 명과 함께 광안단을 조직하였다. 1921년 국경 안으로 들어와 거사하고자 하였으나 마침내 체포되어 징역 7년을 받고 서울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6년 겨울에 다이쇼가 죽자 감형되어 추록하였다.
나석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대홍이 크게 놀라며 탄식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내가 일찍이 이 사람과 사리원에서 만나 함께 독립운동을 하였다. 그 뒤에 만주에서 헤어진 뒤로 다시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지난 날을 회고해보면 어느덧 7, 8년의 세월이 흘렀다. 한대홍이 감옥에 있는 동안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므로 이때에 이르러 상복을 입었다고 한다. 살피건대 어떤 사람은 말한다. 나석주는 시골의 평범한 사내에 불과하다. 따라서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죽어야 할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소 그가 한 일은 불량한 짓이 많았다. 하루아침에 김창숙의 말에 동요되어 고작 몇 명의 적들을 죽이고 자신의 운명도 망쳤으니 그의 죽음은 부질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그렇지 않다? 오늘날 이른바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만들어낸 재앙이 한반도에 범람하여 동포들이 모두 어육처럼 짓밟히고 있다. 어진 사람과 군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보고 누군들 그들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겠는가마는 실제로 그런 마음을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이 없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나석주는 세상에 드문 의리 정신과 불세출의 용기를 지닌 인물로 지방의 작고 궁벽한 고을에서 나고 자랐으니 가난에 대한 근심과 적막한 환경 속에서 그가 지닌 훌륭한 기상을 펼쳐볼 곳이 없었다. 그러므로 혹 고을에서 대담한 행위를 저질러 한두 가지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중국으로 가 김창숙 등 여러 지사들이 각자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보고는 격앙, 분발하여 의기가 무지개처럼 피어났다. 아무리 험한 일도 마치 즐거운 땅을 달려가듯 서슴없이 하였다. 따라서 주자의 이른바 타고난 천성에서 나오는 덕을 좋아하는 양심과 세상일에 분개하고 사악함을 미워하는 장한 뜻을 하늘이 부여해준 본래 본분을 많이 얻은 사람이 아니라면 벌건 대낮에 큰 도시 한가운데서 거사를 일으켜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우리 민족을 위해 원수를 개와 양 죽이듯이 죽일 수 있었겠는가. 당세에 존중받는 명성을 지닌 선비와 군자들 가운데 피할 수 없는 형세를 알면서도 자결하지 못하여 영원토록 비난을 받는 사람이 대단히 많으니 목숨을 끊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는가. 오직 나석주는 추격하는 사람이 바짝 쫓아오는 것을 보고 적들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 터럭처럼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 세상에 드문 의리의 정신과 불세출의 용기를 지닌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 일이 있은 뒤로 신문지상에 다시는 소작쟁의 내용을 볼 수 없었다. 그렇다면 세상의 소작인들 중 누군들 암암리의 나석주의 덕을 흠모하지 않았겠는가. 옛날 양주는 자신의 털 하나를 뽑아서 천하를 이롭게 할 수 있다고 해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석주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천하를 이롭게 했다. 나석주가 비록 시골의 평범한 사내이지만 이른바 군자라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의 의리 정신과 용기가 어떠하며 양주와 견주어 볼 때는 또 어떠한가. 나석주야말로 진정한 의사이며 용사이다. 이화익과 한대홍은 모두 나석주와 평소 동지 관계였다. 그러므로 나석주의 기록 아래에 두 사람의 기록을 취해 차례로 적었다.